밀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경쟁 피하려고 한번 들어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밑으로 가든지 또는 위로 가든지 뭐 어쨌든 다 피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경쟁을 피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경쟁이 몰쳐져 있는 부분에서 그걸 피하는 게 가장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소비자가 어디 있습니까? 소비자가. 그걸 중요합니다. 만일에 뭐냐면 소비자들이 전부 다 여기 100%다 여기 다 몰려 있다. 전체 소비자들이 99%가 다 이쪽에 다 몰려 있다. 그렇다 그러면 밀러 입장에서 옮길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나 옮기면 안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경쟁을 피하는 건 좋긴 좋은데 소비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인데 뭐냐면 경쟁을 피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경쟁의 어떤 그런 포지션만 이렇게 포지션만 보여주는데 실제 마케팅 공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포지셔닝 맵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뭘 더 해주냐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분야를 다 찍어줍니다. 그건 붉은색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소비자가 이쪽에 소비자들이 많다 하면 소비자들이 이쪽에 붉은 선들이 많습니다. 이쪽에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느 쪽에 많은가에 대한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 관점에서 이게 어떤 게 좋으냐에 대한 어떤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품 포지셔닝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도를 갖다 한번 따져보면서 오늘 시간을 갖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지셔닝 맵의 중요성 및 활용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생각을 해가면서 좀 따져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첫 번째가 뭐냐면 소비자 구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품의 객관적인 특성이 아니라 해당 소비자가 인식하고 있는 제품 특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객관적인 제품 특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소비자가 인식하고 있는 제품 특성이라는 얘기예요. 소비자가 인식한다는 게 무슨 얘기야? 객관적인 제품 특성은 제조업자가 알고 있는 거죠. 뛰어나다, 높다, 좁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소비자가 제조업자가 알고 있는 그런 객관적인 제품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뭐냐면은 그 소비자들은 미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간에 그 제품을 갖다가 품질이 낮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은 품질이 낮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은 누가 중요한 겁니까? 누가 중요한 거예요? 소비자들이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그 객관적인 제품 특성이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시죠. 왜 누가 중요한 겁니까? 뭐가 중요해요? 객관적인 제품 특성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소비자가 인식하고 있는 그런 제품 특성이 중요한 거예요? 네, 왜 인식하고 있는 게 제품 특성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그 제품을 누가 삽니까? 누가 사요? 소비자들이 사잖아요. 그죠? 만일에 객관적인 제품 특성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그 제품 특성을 따라서 100%다 움직여줘야 되는데 소비자들은 자기 판단에 따라서 그냥 사는 경우가 많죠.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제품 판단에 따라서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냐면 아무리 좋은 제품 특성을 갖고 있는 거라도 그거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소비자들이. 아무리 좋은 제품 특성을 갖고 있다고 100% 들더라도 소비자들이 아니다. 그건 X야. 버려야 돼. 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 회사에서 시장에서 물러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소비자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 제품 특성 있잖아요. 아까 객관적인 제품 특성 말고, 그죠?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 제품 특성을 알아야 되면 몰라야 됩니다. 알아야 되죠? 알아야지 따라갈 거 아니야. 바꾸든지 따라가든지 무슨 짓을 할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냐면 자기들이 객관적인 제품 특성이 중요하고 뭐 난리 치더라도 그거 떠들어봤자 자기들 떠드는 이야기밖에 안 되고 중요한 건 소비자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면은 그 특성을 갖다가 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알아야 되고 그걸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중요한 게 제품 특성이라는 게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게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포지셔닝 맵의 중요 활용도는 시장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시장 구조를 파악할 수 있냐면 아까 제가 아까 이거 이야기했었는데 네, 자 한번 봐요. 자, 이 시장은 메인 시장이죠. 맥주의 남자용 시장입니다. 그죠?
밑에 시장은 뭡니까? 여성용 시장이죠. 왼쪽은 노가다 시장입니다. 이쪽은 싼 제품들 그런 시장이에요. 그렇죠? 저가 시장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시장의 어떤 그런 하부 구조를 갖다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시장이 이렇게 네 개 덩어리로 나눠진다는 그런 하부 구조를 갖다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포지션 맵을 그걸 보지 않으면은 시장이 저렇게 하부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는 걸 모를 수가 있는데 하부 구조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해됩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장점을 갖고 있고 자, 그 다음에 현재 경쟁사 대비 자사 상표의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바람직한 위치로 이전하게 마케팅 전략을 도출할 수가 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서 미클롭이 한번 생각해 미클롭. 미클롭의 위치가 현재 이거예요. 여러분 미클롭 위치가 이거 불만이 뭡니까? 이거 뭐가 문제인 것 같아 미클롭. 문제가 뭐라고 생각됩니까? 미클롭. 어떤 불만이 있을 것 같아? 이거. 어떤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자, 파퓰로이드 워먼입니다. 중요한 특성이죠. 밀러 라이슨의 쿠어스라이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가까이 있습니다만은 미끌럽은 어떻습니까? 좀 멀죠? 그죠? 좀 멀죠? 예.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충분히 이런 관점에서 충분히 여성용 제품이라는 인식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좀 덜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덜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여성용 제품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갖다 중요한데 여기 여성용 이미지라는 그 제품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 미끌롭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를 갖다 여성용 이미지라는 제품을 갖다 브랜드를 강화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당장 해야 될 게 뭐냐면 야 미끌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여성용 시장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면은 적어도 여성용 제품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다 강하게 심어줘야 되는데 이거 상당히 떨어져 있다 우리가 소비자들 이미지가 상당히 였다고 생각된다. 그렇다 그러면 이걸 갖다 위했던 간에 이쪽으로 강하게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파퓰러 위드 워먼이라는 이쪽으로 특성이 강하게 뛰도록 밑으로 좀 내려가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미끌롭 같은 경우는 돈을 좀 투자해서라도 어떤 광고를 때려서 해가지고 좀 여성들한테 좀 맞는 그런 맥주라는 그런 브랜드 이미지를 갖다 심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이게 좀 더 여기 가깝게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미끌롭의 위치를 파악해 보면은 향후 이게 어떻게 마케팅 전략을 도출해 가지고 이거 어떻게 밀어붙여줘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그런 전략을 도출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신제품 관련된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새로운 신제품 기회를 발견한 겁니다. 그죠?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로운 신제품 여기 보시면 새로운 신제품은 이쪽에도 있을 수가 있고 여기도 있을 수가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2, 3, 4분면 다 새로운 신제품 기회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맵이 안 그려졌다 하면 이런 거 알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지. 그죠? 근데 맵을 그래 주니까 아 이쪽에 4, 4분면 이렇게 비어 있구나. 2, 4분면 이렇게 비어 있구나. 3, 4분면 이렇게 비어 있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새로운 제품 기회를 갖다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개발 중인 신제품이 가장 어필하는 세무시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들이 여성용 제품을 갖다 발견하고 있다 하면은 아 이쪽에다가 포지션하는 게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죠? 예. 그래서 개발 중인 어떤 그런 신제품이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세무시장이 어디 있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를 알 수가 있고 이거 왜 안 되냐?
그다음에 신제품의 성공 정도를 예상하셨습니다. 신제품 성공 정도를 예상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특정 지점에 딱 포지션을 갖다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얼마 정도의 어떤 그런 시장의 마켓쉐어가 얼마 정도 더 늘어날 것이냐. 그 마켓쉐어에 늘어난 것도 이 마케팅 공학 프로그램은 그 계산해서 알려줍니다. 실제로 내가 이걸 뒤에 닛산의 애가 있어요. 닛산 애를 보면 이제 그 닛산 애를 통해서 그 애를 갖다 보여줄 수 있는데 거기서 어떤 포지션 A라는 포지션에서 B라는 포지션을 옮기게 되면 마켓쉐어가 30% 40% 올라가는 그런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수치가 다 우리가 예상해 주는데 그래서 성공 정도까지 예상해 줍니다. 그게 마케팅 공학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자, 경영자가 갖고 있는 자사상표 또는 경영상표 경영의 구조에 대한 인식 정확도를 검증해 볼 수가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마지막에 있는 이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포지션 분석부터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다 이 말이잖아. 이 말은 마지막에 1989년 심을 한 사람이 이제 했는데 이 심을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업 CEO예요. 기업 CEO인데 이 사람이 탑스쿨에 가서 MBA 스쿨에서 이제 이 강의를 들었어요. 제품 포지션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를 들었는데 이 사람 들은 이야기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예요. 보시면은 우리가 포지셔닝 분석부터 발견한 것은 아주 충격적이었다. 아주 충격적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상표의 어떤 경제적인 이점으로 늘 뭐만 생각했냐면 어떤 걸 생각했을 것 같아요. 늘 어떤 걸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리적인 제품 특성만을 생각했다. 이게 사실입니다.